오늘자 대한민국 해군에 신체호함이 인도되었으며 이 자리에 뜻밖의 캐나다 인사가 자리했다고 하는데, 이는 주변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신체호함이 4일 해군에 인도됐고, 이는 한국의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두산 안창호함, 안무함에 이어 장보고3 배치 1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이기도 한데요.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 인수식은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론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캐나다의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 의원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인물로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는 상원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맥도널드 의원을 급파했는지 그에 대한 놀라운 상황이 등장했고, 주변국은 이러한 정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뭔가 큰 게 온다는 뜻이기도 하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한국의 잠수함을 직접 보러 오기로 다시 결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영연방,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의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예유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에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캐나다는 호주와 같이 행동에서는 절대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호주가 당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적절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는 맞는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2050년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납품하기엔 너무 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긴급 관련 제안을 호주에게 한 것입니다. 호주도 육상군보다 중국 대비에는 해군과 공군의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은 호주에게 모든 분석을 끝내고 선제적인 제안을 해보였습니다. 우선 한국은 캔버라에서 주한대사를 비롯한 고위관리들이 대규모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호주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수십 명 참여한 자리로, 최근 호주와의 레드백 사업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 간의 방산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와 축하를 겸하는 양국 간의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격 호주에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이내로 인도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벌이고 있는 방산 분야의 패키지 딜을 연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방문단은 KF-21의 첫 성공 시험 비행과 기존의 잠수함 수출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 측은 호주 퍼스 항구에 한국 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잠수함은 서아프리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작전 반경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진출하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앞바다와 동해와 하와이까지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 납기까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7년이라는 기간을 제기한 것인데요. 한국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배치 1 모델은 대우조선해양이 즉시 건조에 들어가 몇 년 내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제안에 호주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콜린스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미국의 핵잠은 2040년경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쿼드 가입 국가인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한시라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핵잠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그대로 콜린스함을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주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무리한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지만 호주의 전략에 빈틈이 생겼고 이것을 메꿀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납품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외교적으로 현재 호주가 대다수 잠수함 납품 가능 국가와 틀어진 선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을 납품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에 빼앗겼던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는 다시 재래식 잠수함을 빼앗기며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호주의 전략 공백을 메울 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호주 정부는 핵잠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한국 측 건의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호주의 잠수함 전력 공백은 분명히 크기에 20-30년간 별일 없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대만 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남하가 발생하면 호주는 큰 안보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가 러시아 위기를 보고서도 다소 안일한 모습을 하는 것은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호주 앞바다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호주에는 지척으로 와닿을 거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 이상으로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잠수함을 보러 오겠다는 것인데,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략 공백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약 12척의 교체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역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캐나다 해군 당사자들은 10월에 사전 실사 성격으로 전격 한국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의 시설을 둘러봤지만 오는 10월엔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방산에서 여러 나라를 경쟁시키는 것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무게를 두며 움직이는 맥락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크를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점령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리더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설레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급한 국가라서 폴란드가 잠수함 건조 도크를 점유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